제발 병원만은 가지 마.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을까요?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서 혹은 감당 못할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애끓는 절규입니다.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질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끝에는 의료비 지옥이라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40대, 50대라면 병원 신세를 져도 며칠 장염으로 입원하거나 맹장염이나 교통사고로 수술받는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진짜 의료비의 무게는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암이나 중증질환 발병률 또한 무섭게 치솟습니다. 이때부터는 잠깐의 치료가 아니라 기나긴 투병 생활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와닿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출한 진료비 총액은 무려 48조 9,0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44.1%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5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비 지옥의 민낯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박정숙 가명 57세 씨의 사연입니다. 부산에서 6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박 씨. 하지만 폐암 진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두 차례의 큰 수술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냈지만 5년 뒤 암은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새로운 신약을 권했지만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약값은 평생 모은 재산마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부담과 기나긴 투병 생활은 결국 박 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정성껏 가꿔온 아파트와 자가용은 병원비로 사라졌고 남편은 아내의 간병을 위해 평생 일궈온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결국 박정숙 씨 부부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실버 파산. 이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김영호 가명 73세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 탑골 공원에서 만난 김 어르신은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50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는 김 어르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생계급여를 한 푼 두 푼 모으며 치료를 기약 없이 미루고 계셨죠. 어르신의 낡은 지갑 속에는 고작 92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픈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현실,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이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사회 노인 의료 사각지대의 슬픈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률입니다. 관련 경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년기에 닥치는 큰 병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라는 거대한 복병입니다. 암치료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나 첨단 신기술 치료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블로그의 경험담에 따르면 공동간병이라도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 개인 간병의 경우 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까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셋째, 정보 부족과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인식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큰 병이 생기겠어? 하는 생각 혹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보험제도와 정부 지원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결국 우리를 위험에 더 쉽게 노출시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만 65세 이후 사망 시까지 필요한 총 의료비는 1인당 평균 8,100만원, 여성의 경우는 9,094만원, 남성은 7,03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는 대부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의료 시스템 자체의 한계와 미충족 의료 문제입니다. 한 건강 관련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을 넘어서지만 정작 80세 이상 노인층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즉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애 말기 의료 시스템이나 퇴원 후 환자 관리 체계의 미흡 등 우리 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도의 현명한 활용으로 큰 고비를 넘긴 최수연 가명, 60대 씨의 뇌동맥류 극복기입니다. 최 씨는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코일색 전술이라는 시술을 받았고 총 병원비는 약 1,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로 적용받아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총액의 10%도 채 안 되는 약 95만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수연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뇌동맥류처럼 갑작스럽게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도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같은 공적 지원 제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건강을 자신하더라도 조기 검진을 통해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위기 상황일수록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의료비 지옥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적인 대비책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노후 의료비를 냉정하게 예측하고 똑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100만원 이라는 숫자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특히 60대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의료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 인지하는 것이 현명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정작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는 있지만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미리 숙지해두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금 당장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 암보험,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한지,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한국인의 3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그리고 간병비 관련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험은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생명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같은 공적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뇌동맥류 환자였던 최수연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만약 중증 질환으로 진단받았다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모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비책, 바로 예방입니다.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비 문제, 간병 문제 등에 대해 가족들과 미리 충분히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서로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상황에 함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발 병원만은 가지 마. 라는 절규 대신 필요할 때 두려움 없이 병원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40대, 50대 시청자분들께서는 곧 다가올 60대 이후의 냉정한 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신다면 의료비 지옥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현명한 준비와 노력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